자, 잘 치셨죠? 예, 대장과 도면 등록사항 보도록 하죠. 대장하고 도면의 경우 등록사항이 문제가 2개 내지 3개 나옵니다. 대장은 총 몇 개가 있나요? 4개가 있죠.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를 대장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토지하고 임야대장이에요.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지와 지번이 나오더라. 소재는 행정구역상 동리까지 기재가 들어가는데 소재의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 동까지를 소재라고 부르고 지번은 110에 10 또는 산 110에 10 붙는데 산자가 붙는 경우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가 되겠죠. 지목은 과수원, 임야 등 정식 명칭 기재가 들어갈 것이고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앞서 배우기를 축척이 분모가 1000단위의 경우는 얼마까지 결정하시고 1회짜리까지 100단위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결정했으니까 0.1까지 결정하는 게 면적 단위가 되고요.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주민번호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대장 4개 다 나오는데 끝나고 묶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 나오더라. 고유번호는 총 19자리를 번호로 구성하는데 행정구역은 몇 자리고? 10자리, 지번이 8자리고 11번째 숫자 외우시라 그랬죠? 11번째 숫자가 대장 번호가 되더라. 1자가 나오게 되면 토지대장이 의미하는 숫자고 2가 나오게 되면 임야대장, 3이 나오게 되면 경계점자표, 등록부를 의미하는데 장부에 세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1자가 나오게 되면 장부 세트는 토지대장이랑 지적도가 세트고 2자가 나오게 되면 임야대장하고 임야도가 세트가 되고 3이 나오게 되면 경계점자표, 등록부하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세트가 되더라. 들어본 기억은 나세요? 근데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온다고 배웠어요? 도면에만 나오지 않는다. 이제 끝나고 묶어드릴게요. 좀 기다리시고요.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와 축척 기재할 것이고 토지 이동 사유에서 분할, 합병 등이 있게 되면 언제 있었는가를 적는 것이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연월일 가로 열고 1995년까지 1995년까지만 토지 등급이랑 농지의 경우 수확량을 설정을 했는데 96년부터는 토지 등급 설정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 기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95년까지는 토지에 대한 세금 과세 체계가 토지 등급이랑 수확량 중심으로 과세가 들어갔는데 96년부터는 과세 체계가 세금 과세가 토지 가격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96년부터 공시지가 적어라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토지 등급까지 설정하고 농지는 수확량까지 설정하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된 애는 세금 내겠다요. 농사가 안 된 애는 이런 된장맞을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세금 나라 그러니까 문제 생겨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격대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와 기준을 따라 붙게 되었다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구 등록부란 말 나오는데 공유지 연명부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2명 이상일 때 작성하는 게 공유지 연명부예요. 여기 외울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등록사항 쭉 생각만 하시면 돼요. 등록사항이 총 7가지인데 일단 어떤 땅인지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소지와 지번은 기본으로 나오는 겁니다. 소유자 몇 명 이상? 2명 이상이면 각 소유자 간에 지분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대장에다 보니까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하고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원인 따라 붙게 돼 있고 고유번호 아까 어디에 안 나와요? 도면 고유번호 나올 것이고 얘가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이렇게 이해하시면 등록은 끝나는데 좀 기다려서 끝나고 묶어드릴 테니까 총 몇 가지예요? 7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록부 나오는데 대지권 등록부는 총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냥은 못 외우니까 어떻게 외우셔라? 그림 그리시라 그랬죠? 내가 사는 아파트가 상계동 50번지이고 사는 아파트 이름이 현대 아파트이며 우리 집이 101동 501호일 경우에 맞나요? 아니 집 맞아요? 여기? 맞죠? 자 성함은 고소영 영은 아니고 용으로 자 고소영 씨고 이 집 취득한 날짜가 2015년 10월 6일 날 오늘이 6일이죠? 예, 등기하고 날짜 갔는지 몰라요 지금? 자
6일이고 오늘 등기하고 매매 계약을 통해 이 집을 취득했고 살 당시에 대지에 가진 지분이 있더라. 지분이 1000분의 60이라는 지분이 있을 경우 이 대지의 지분을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본인 사는 집만 대충 그리시면은 등록상 다 외운 거예요.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 바꿔보자고요. 상계동이 뭐가 되고 토지의 소재가 되고 50번지가 지번이 되겠죠. 현대아파트가 건물의 명칭, 그 다음에 101동 501호가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소용씨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매매가 원인,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추가시킬 내용이 고유번호 나올까요? 네, 고유번호 19자리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1호는 단독 소유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요 401호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만약에 A와 B 둘이서 공유일 경우는 공유자 간의 소유권 지분이 따라 붙어요. 이렇게 10가지 외우시면 등록상 쉽게 외우시니까 본인 사는 집만 그리시고 이렇게 한번 응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대장인데 한번 떠들어 본 다음에 묶어 드릴게요. 대지권 등록부의 경우 칠판 보시면서 집어넣으면 하나씩. 첫 번째, 가번의 소재는 뭐가 되고? 상계동. 집어는 50번지. 대지권 비율은 1000분의 60. 소유자 성명 등은 고소용. 그 다음에 고유번호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101동 501호. 그 다음에 건물 명칭은 현대아파트.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는 몇 번째 페이지가 나올 것이고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은 날짜 2015년 10월 6일이 바뀐 날짜고 원인은 매매가 될 것이며 소유권 지분은 아파트가 공유일 때 나오더라. 이렇게 외우는 나름대로 외우는 요령이에요. 여기 글씨로 10가지 죽어도 못 외우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한번 외우시는데 지금 대장 4개 끝났죠? 그럼 대장 4개 공통적인 사항은 대장 4개가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4개의 공통사항이 6가지예요. 이걸 떼내면은 아마 암기열쇠 바짝 줄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의 소재 나와야 돼요. 네, 지번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대장이다 보니까 소유권이 나와야 돼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인가 소유자의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를 기재하게 될 것이고 또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는가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원인 따라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것이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오더라 도면 고유번호 나올 것이고 이 대장이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해서 장번호까지 이 6가지가 대장 내 공통사항이에요. 이거 무조건 외우시면 편해요. 이 6개에다가 하나만 더하면 공유지 연명부가 되는 겁니다. 뭐만 더하면? 소유권 지분만 더하면은. 오케이? 그럼 여기다 4개만 더하면은 대지권 등록부가 되는 거예요. 건물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소유권 지분, 퇴지권 비율.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건 기본 자꾸 들어가실 사유예요. 나는 안 외우고 되게 대충 풀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외울 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문제 주니까 잡아내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비 따라 붙어 있어요. 이제 대장 4개 공통사항 몇 가지 있다고요? 대장 4개 공통사항 6가지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등록상 외울 때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요거 잡아내시고 조금만 공부하려고 그러면 토지대장에 빠진 거 몇 개만 적어 놓으시면 되고 여기 뭐 지목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까? 개별 공시지가 토지 등급 몇 개만 집어넣으면 다 등록상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달고 들어가면 몇 개만 달아놓으면 아 이게 다다 이렇게 외우면 한꺼번에 싹 잡아 외우니까 이 요령인 거지. 난 머리 좋아서 다 따로따로 외울래. 아 그러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되잖아 우리가. 자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몰아서 외우세요. 그게 오히려 편하니까. 뭐 더 쉽게 얘기 못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도면인데 지적도 임야도가 정해져 있더라. 지적도 임야도의 경우 축척이 정해져 있게 됩니다. 지적도 축척은 500분의 1서부터 6천까지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하는데 임야도만큼만은 두 개밖에 못 써요. 3천하고 6천밖에 못 쓰고요. 반대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축척이 정해져 있게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가는 게 원칙이고, 다만 농지 구획 정리사업 시행지역은 농지는 가격이 싸니까 500까지 정밀할 필요가 없어서 1000분의 1로 갑니다. 다만 1000분의 1도 너무 크다. 왜?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는 시도지사 승인 얻게 되면은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해서 축척은 500분의 1서부터 6000까지 다 사용이 가능한 것이 지적도다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되고요. 중량은 원칙이 얼마가 원칙이에요? 500분의 1의 원칙이고, 등록사항 보게 되면 등록사항이 또 기억본서시에 10개가 쭉 나와 있는데 그냥은 또 못 외우니까 기억본서부터 시어폰까지 7가지는 풀어드릴게요. 도면 배울 때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지적도 하나 있다 가정을 했고, 요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외울 건 아니고 14전이 있다 가정을 하고, 여기 꼭대기에 이렇게 예쁘장하게 네모난 박스 하나 있었고,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지적도 몇 장 중 몇 호라고 써 있고, 축척이 1200분의 1로 써 있더라. 그 다음에 이 도각선 테두리 우측과 좌측 하단부에 24만 9,400, 만약에 11만 4,500, 여기가 11만 4천, 그 다음에 24만 9천이라는 숫자가 써 있을 경우 이 도면 생김새 보고서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뭔지 이제 아시면 되니까 하나씩 보고 풀면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도면에 색인도라고 부릅니다. 색인도 역할은 만약에 8번, 9번, 10번, 2번, 15번 써 있다 가정을 할 경우에 가운데를 까맣게 칠해져 있어요. 그럼 얘가 도면 번호가 9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왼쪽이 궁금하더라. 8번 넣으면 떼보고 오른쪽은 10번 넣으면 떼보라고 만들어진 마크를 도면에 색인도라고 부르고, 요건 토지의 소재, 얘는 이름, 제명이에요. 제명이고, 그 이름이란 얘기는 이 도면이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00분의 1이 축척이 되겠죠. 똑같이 쓰지 마시고 그냥 그 내용들 어디 뭐가 있는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외우시니까. 도면의 테두리선을 뭐라고 부르고? 도곽선이라고 부르고, 요 숫자를 도곽선의 수치라고 부르며 실제 거리이고 단위는 미터예요. 그럼 요게 24만 9,400m, 11만 4,500m 실제 거리를 의미한 것이고, 토지 이 생김새가 뭐가 되고, 요게 경계가 되고, 그 다음에 요 14번이 지번, 그 다음에 전이 지목이에요. 그럼 이제 기억본이 뭔가요?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기억본이 소재죠? 소재는 어디 있고? 요게 소재. 두 번째 지번은 14번, 얘가 지번이에요. 오케이? 지목은 지번 오른쪽에 한 글자로 전 나와 있고, 네 번째 경계는 이게 토지 생김새가 경계. 그 다음에 이게 뭔가요? 도각선 수치, 요것다. 도면에 색인도 있나요? 그 다음에 도각선 있어요? 도각선 수치 있어요? 이게 다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 뭐가 있는지 아시면 돼요. 도각선은 어디 있고, 도면에. 이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는 거예요, 그냥. 테두리 선은 도각선, 좌우측에 숫자 나와 있죠? 그걸 뭐라고 하고, 도각선의 수치, 맨 꼭대기 10자 모양 마크를 색인도, 그 옆에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이가 소재, 가운데 지적도 몇 장 중 몇 호가 제명, 옆에 축척이 있고, 토지 생긴 형태가 경계, 경계 안쪽에 집어나고 지목 나오죠? 이렇게 생긴 새만 알면 돼요. 그거를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코끼리 코가 길어요? 귀때기는 커요? 몸뚱아리 커요? 그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눈을 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밥은 볼 줄만 알면 외우시는 거니까 보시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책 보고 제일 좋은 게 확 외우라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 제발 좀 외우는 요령 좀 알려달라고. 앞뒤 따세요 그러면. 그건 아무 쓸모 없는 거고 알면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아닌가? 아는 돼, 알면. 그러니까 뭔지만 알면 제일 빠른 길이고, 이게 수치의 역할이에요. 수치는 이게 실제 거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수치가 하는 역할은 요 직선거리, 요 세로거리를 표시한 것이 숫자의 뜻이에요. 같은 방향끼리 빼시고 빼시면 될 텐데, 24만 9,400, 24만 요거는 세로거리일까 가로거리일까?
가로 세로. 이건 세로거리예요. 숫자가 이렇게 써있다 가로가 아니라 이거는 가로거리입니다. 빼니까 얼마? 500 나오죠? 가로가 500m라는 얘기고 실제 거리가 단위가 미터니까 세로 빼니까 400이라는 얘기예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같은 반끼리 빼고 빼시면 돼요. 빼고 빼서 큰 게 가로, 작은 게 세로예요. 그럼 가로가 몇 미터라는 얘기고 500m, 세로가 400 곱하기 하니까 5, 4, 20이니까 20만 제곱미터가 전체 면적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뜻이에요. 예전에 기출문제가 박스에다가 숫자 4개 주고서 면적 곱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같은 방향끼리 빼시고 빼시고 곱하면은 면적 구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 시읒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응번, 지읒번, 시읒번이죠. 이응번은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고 삼각점 및 지적 측량 기준점 위치가 있고 건축물과 구조물 위치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지적도 나오는 게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 시행지역. 땅 이렇게 예쁘장한 토지 개발된 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지역 토지 지번이 79에 4 지목대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각 변마다 숫자가 써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이 27.50, 20.05, 5점 빵빵, 25.25, 22.16 숫자가 써 있을 경우에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경계점과 거리라는 부르는데 요 경계점서부터 요 경계점까지 실제 거리가 얼마다? 25.25 단위는 미터라는 얘기입니다. 미터. 그럼 요것도 22.16미터. 요것도 27.50미터. 실제 거리를 다 명시한 것이에요. 그럼 여기는 요게 경계점이고 요것도 경계점이네요. 그럼 경계점, 경계점 간의 실제 거리가 얼마다? 25.25미터다 이 뜻인데 이건 여긴 나와요. 근데 이 도면은 나오지? 아니 모든 도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거리가 나오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 시행령만 나오다 보니까 이 거리가 나오는 것은 지적도만 나오는데 모든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내 지적도만 나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요거는 주의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삼각점의 지적 측량 기준점의 위치란 말이 나오는데 도면을 딱 열어봤더니만은 이 도면 한가운데 요런 마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들어오게 되면 요게 측량 기준점의 마크인데 지적 기준점의 경우 몇 가지가 있더라? 지적 기준점은 3가지가 있죠. 이렇게 생긴 기준점이 나왔다. 요거는 지적 삼각점을 의미하게 되고 원이 나오고 까맣게 칠해져 있는 경우는 요건 지적 삼각 보조점을 의미하는 기준점이고 원만 나오면 요건 지적 도근점이에요. 근데 요 두 가지 기준점의 경우는 원 지름이 3mm입니다. 요 지름이 얘는 원 지름이 요건 2mm 좀 작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는 것이 기준점 마크다 보니 기준점이 나와 있게 되면 이게 뭔지 아셔야 돼요. 과거 기출 문제만 나오기를 요게 말하는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 표시이다. 맞았어요?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건 무슨 기준점이고 지적 삼각점 요거는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동호점 이렇게 도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한 번에 질문하시기를 길 가다 지적 동호점이 길바닥에 박혀 있거든요. 실제 지적 동호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콜라 캔만한데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열십자가 들어가 있고 테두리에 지적 도근점이라고 써 있게 됩니다. 써 있는 걸 보시고선 저기 지적 동호점이 사진으로 이렇게 생겼던데 이거는 이거 아니면 물어보더라고. 실제는 이렇게 생겼지만 도면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교회가 아무리 멋있고 생겼다 할지라도 교회는 열십자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온천이 크고 작고 따라서 우리 옛날에 지도 보면 이게 뭐예요? 온천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면이 실제는 이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도면의 표시를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르다고 따지지 마시고 아 이렇게 생겼지만 도면은 이렇게 나오더라 이 얘기라는 거지 이걸 이렇게 등록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실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면상 나올 때 이걸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렇게 세분하시면 기준점은 생김새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10번째가 건축물과 구조물 위치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땅 잘생긴 땅 못생긴 땅? 잘생긴 땅입니다. 이 안에 건물이 있게 되면 건물 위치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예전에.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건물 위치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이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인데 지금도 아직도 안 나와요.
건물 등록하도록 여기에 건축물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이 된 연도는 2002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건물 등록하도록 법은 개정이 됐는데 올해 2015년 지나가죠?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10여 년이 지났지만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그럼 건물이 일단 토지상이 있을 때 토지 위에 건물 위치가 있다는 건물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부터 먼저 등록해 줘야겠네요. 그래서 만든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만든 거 부동산 종합공부. 뭐라고요? 부동산 종합공부를 만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토지 표시와 소유권 등록하고 건축물 표시와 소유권 등록해라고 먼저 그걸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놔야지만 어떤 땅이 어떤 건물이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공간정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률이 올해 6월 달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현재 국가 사업으로 GIS 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거기 끝나면 이제 나올 거예요. 거의 다 끝났어요.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 아마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부터나 확인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지적을 딱 뗐을 때 뭐가 나왔다. 이건 뭐다? 건축물의 위치예요. 근데 아직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나온다고 보셔야 돼. 문제에서는 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 갔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등록사항이지 이건 외워서 풀 게 아니에요. 한번 떠들은 다음에 넘어가자고. 이건 뭐라고 부르고? 색인도, 얘는 소재, 얘는 제명, 얘는 축척, 테두리선은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이며 실제 거리예요. 요건 토지의 생긴 형태가 경계, 요거는 지번, 요거는 지목, 요거는 뭐라고 부르고? 경계점 간의 거리, 단위는 미터이며 요건 뭐라고 불러요? 지적 기준점의 위치. 그 다음에 요거는 건축물의 위치에서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김새를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여기 나와요. 그냥 책 보고 외우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외우는 게 제일 빠르고 연상법이 빠르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지금 떠드는 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의 경우에 다음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 등록하나요? 맞고 토지의 소재와 토지 이동 사유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 접수번호는 변경된 날과 원인이 나오는 거지 접수번호 안 나옵니다. 접수번호 어디 나올까? 등기부죠, 등기부. 그래서 아까 등기법 배울 때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등기부상 나올 내용이지 대장은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4번이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 고유번호 대장에 나올 것이고요.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창번호 나오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이번의 경우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따라 붙는데 여기는 또 묶어드릴게요. 등록사항 외울 때 이거는 필히 외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여기 지적권 암기 과목이니까 토지의 소재하고 지번 나오는 장부는 소재와 지번 모든 장부에 다 나옵니다. 이름에 해당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목에 나오는 장부는 지목은 4개 나와요. 토지, 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4개 장부에 지목을 등록하니까 이것도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면적에 나오는 장부는 어디 나올까? 면적은 2개가 나오는데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만 면적을 등록하게 됩니다. 경계가 나오는 장부는 지적도하고 임야도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좌표가 나오는 장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요 토지가 나와서 6가지 기본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지금 나온 것 중에서 토지의 소재와 니은번 지번은 다 나오나요? 그럼 당연히 나올 것이고 지목은 어디 나와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대장 나오겠네요. 면적이 나오는 것은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 나올 것이고 토지 대장 나올 것이고 토지 소유자의 성명과 명칭 나오나요? 나오겠죠.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나오는 것은 대지권 등록부에 나올 것이고 경계가 나오는 것은 지적도와 임야도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가 등록사항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갑이 매도의 대상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모두
매수 의뢰인 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을 물어봤는데 일단 소지와 지번은 다 나오나요? 이거로 답은 못 잡아내요. 이제 지목 면적과 답을 잡아내는데 지목에 나오는 장본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 면적에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만 나오니까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 답은? 응? 답은 1번이죠, 1번. 토지대장 근본을 떼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가 빠져야 되죠. 고유번호 안에 행정구역 번호 10자리, 지번번호 8자리, 대장번호까지는 있었지만 지목번호는 없었어요. 지목은 빠져야 되니까 1번 잘못된 말이고 2번이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등이 있다. 맞고요.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 도면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지적 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맞고. 5번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서비스 문제인데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소유권 지분 어디에 나올까요? 공유지 연명부하고 또 하나 대지권 등록부 2개만 지분 나오고요. 두 번째 토지의 소재 나올까요? 예,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니까 3번이 답이고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나오니까 나올 사항 맞고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따라 붙습니다. 틀린 것은 3번 이거 답이 쉬웠던 게 주문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1번이 토지의 소재, 지번 다 나오나요? 예, 그 지목은 어디에 나와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만 나오니까 대지권 등록부 안 나오겠네요. 1번은 탈락. 2번의 경우 대지권 비율 나올 것이고 소유권 지번 나옵니다. 건물 명칭 현대아파트 나와요. 하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나올 사유니까 2번도 탈락. 3번의 경우는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페이지 나올 것이고 토지이동 사유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나올 사유니까 탈락. 하지만 대지권 비율 집어는 나오겠죠. 4번의 경우 건물 명칭 현대아파트 나올 것이고 대지권의 비율은 1000분의 60 나올 것이고 소유권의 집은 아파트 공유일 때 나옵니다. 토지의 고유번호 어디 빼고 나와요? 도면 빼고 나오니까 나오겠네요. 4번은 하자 없이 다 나올 사유고 그 다음에 5번이 지번은 나옵니다. 대지권 비율 나와요? 나오고 소유권 지분 나옵니다. 도면번호는 안 나옵니다. 도면번호 어디만 나올까? 도면번호 도면에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까 고유번호 배울 때 나가도 빨리 가겠어. 고유번호 볼 때 전 페이지 빨리 가겠다고 찾아서 가보시라는 얘기에 전 페이지 빨리 토지대장 임야대장 배울 때 고유번호 찾았어요. 고유번호 1에 나오면 뭐였었고 토지대장 2가 나오게 되면 임야대장 3이 나오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기억나세요? 그럼 토지대장이 있게 되면 같이 만드는 장부 세트는 지적도 임야대장은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나오지 여기 장부 세트라고 안 배웠나요? 배웠죠? 여기에 도면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오케이? 다시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고 말을 알면 되니까. 아까 장부 세트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거 쓸 필요 없으니까. 토지대장과 같이 만드는 장부는 지적도, 임야대장은 임야도, 경계점 잡혀 등록부는 토지대장, 지적 같이 만드는 거예요. 같이 세트처럼. 그럼 지적도 도면번호는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도면번호가. 그럼 토지대장에도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도면번호, 축적 같이 나와요. 오케이? 그럼 아까 전 페이지 안 되겠다. 못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서 도면번호 보세요. 대장 보니까 전 페이지인가? 예. 21페이지에 그 고유번호 바로 밑에 시옷번에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와 축척 나와 있어요. 그 도면번호는 지적도 임야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더스탠드? 그러니까 장부에 나오는 세트가 5개다 보니까 이 5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칠판에서 토지대장에는 어떤 번호가 나올까? 지적도 번호. 얘도 지적도 번호. 얘 몇 번 도면이에요? 9번 도면이죠? 그럼 14번 대장을 띄게 되면 14번 대장 도면이 9번 도면이 있다고 찍히는 거예요. 9번 도면이. 9번 도면 번호가. 이해 갔어요? 9번 도면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또 딱 알고 싶으면. 그 임야도도. 임야대장 나오겠네요. 요새 같이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 5개의 장부에 도면번호 나오기 때문에 같이 엮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유점에 도면번호는 대조건 놓고 나올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틀린 말에 대해서 맞는 말은 4번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도면번호 몇 개 나온다고요? 5개 나옵니다. 장부 세트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토지대장하고 세트는 지적도, 임야대장 세트는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번호는 토지대장이랑 지적도가 세트대로 이렇게 묶어놓고 넘어가시면서 등록사항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등록사항에 주로 나오는 게 대장, 도면이에요. 대장 4개, 도면 2개, 등록사항 반드시 기억하시고 대장 내의 공통사항 몇 가지 있다고요? 6가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응용해서 들어가시면 등록사항은 쉽게 잡아요. 조금은 공부하셔야 돼. 너무 쉽다 그러니까 지적법은 쉽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나중에 주워 먹으려고 덤비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경우 있으니까 반드시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지적법은 그대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대로씩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답이 떨어질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번째가 토지이동. 자, 토지이동이란 정의가 토지 표시를 새롭게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 하더라. 그럼 토지이동의 경우는 먼저 나온 게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새롭게 조성이 된 토지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금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말 쓰는데 대상 토지는 의에서 끄집어내게 되면 새롭게 조성한 토지가 있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게 있더라. 지금 누락이 된 게 있는데 새롭게 조성한 토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유수면, 매립지나 또는 제방 등을 의미한다. 그럼 제방은 어디까지 토지를 봤어요? 바깥쪽 어깨까지 토지를 봤으니까 등록할 것이고 누락된 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누락 우려 때문에 집어넣은 것인데 조그만 뭐 섬 같은 경우가 누락이 되는 경우 등록할 수 있겠죠. 이건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냥 요 정도만 조성한 거랑 누락된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의무적으로 60일 내에 신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신청을 소유자가 하긴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현재 신규 등록은 처음 등록하다 보니까 등기부가 있을까 없을까? 등기부가 없다가 됩니다. 등기부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맥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맥이에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이 소유자가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소유자로 증명서면을 가져와야 됩니다. 소유권 증명서리가 몇 가지가 있느냐? 법에 4개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니까 첨부서류에서 먼저 신규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신청 정보에 다음 서류를 가져와라 해서 가나 다라 차려졌어요. 그 4개가 소유권 증명서류 그 중에 하나 내야 됩니다. 먼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이나 사본 낸다거나 두 번째는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하는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도시계획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사본도 해당이 되며 그 밖에 소유권 증명 서류도 해당이 된다 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 중에 하나를. 이게 의무 규정이고 그럼 신청 들어온 경우에 처리해 줘야겠네요. 그럼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자 등록 어떻게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유권 등록은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등록한다고요? 소관청이 조사 등록하더라요. 그 위에 4개 서류 중에 하나를. 조사가 되면 등록해 주겠지만 조사가 안 될 경우는 이때 주인이 없는 땅, 무주의 땅은 국가로 가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이게 소유권, 이게 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건 뒤에 여러 번 써보고 나중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신규 등록할 때 집원은 어떻게 부여할까? 집원은 원칙은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신다. 그 다음에 측량 실시하나요?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2개 합병하고 주먹병이 측량 안 하니까 측량 들어갑니다. 측량을 하면 얻는 결과 몇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나요? 3개 있죠? 경계를 구하고 좌표를 구하고 면적을 구할 수 있다라. 이거 측량 실시한 효과가 될 것이고 등기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등기 축탁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그 다음에 도면의 축척은 항상 인접지하고 동일하게 갑니다. 같이 가는데 이때 중요한 건 소유권에 대해서 처음 등록하다 보니 등기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촉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풀고 가시면 돼요. 여기 자꾸 답을 달고 들어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요 등기부 요거가 달고 들어오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밑에 이제 문제 또 2개 풀어보게 되면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신규 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신규 등록의 정의고 두 번째,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맞습니다. 세 번째,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부가 없으면 촉탁할 필요 없으니까 잘못된 말이고요. 4번의 경우가 공유 수면 매립에 따라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 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 검사 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맞고 5번이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맞았나요? 맞았죠? 틀린 것은 3번이죠. 촉탁하나 맞다 그러기 넘어가서 그냥 후 넘어가는데 촉탁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3번 잘못된 말이에요. 촉탁하지 않으니까 3번 주의하시고 꼭 달고 나와요. 이 촉탁 문제가 나오면 꼭 신규 등록 다른 건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촉탁 달고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 그거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 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 서류가 아닌 것은 아까 서류 몇 개 있었나요? 4개 있었죠? 그 4개 없는 게 답이에요.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있었나요? 있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도 있었고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사본도 있었고 5번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도 해당이 됐겠지만 4번에 지역노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4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나왔던 게 우리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항상 어디랑 요건 없느냐? 등기부가 있어요? 항상 소유권 묻거나 이렇게. 등기 촉탁 이런 쪽 등기 못된 거 가지고 달고 들어오다 보니까 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맥이에요. 등기부가 없으면 등기 촉탁하지 않을 것이고 소유권을 등기부터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자꾸 2개 달고 들어오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23번째가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이란
정의가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때가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등록 전환은 대상 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둘로 세분해서 하나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수반되지 않는 경우 둘로 세분하는데 원칙은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이래 안 바뀌는 경우도 존재하더란 점이에요. 지목이 바뀐다는 얘기는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통해서 토지에 형질 변경이 생겼다거나 또는 건축물의 사용 검사 등을 통해서 용도가 변경이 생기는 경우 이 원칙이더라. 이건 낼 건 아닙니다. 내면 이거 내고 들어와요. 지목의 변경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지목이 임야인 채로 등록을 어디 하셔라. 지목이 임야이지만 등록하는 것이 토지 대장이랑 지적도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문제되는 겁니다.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 배웠어요? 토지 대장에 나오는 임야를 우리끼리 줄여서 토임이라 하더라. 뭐라고요? 토임의 뜻은 토지 대장에 나오는 임야를 의미한다 이 뜻이에요.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이제 실무상 용어로 인정을 하는데 토지 대장에 나오는 임야가 세 가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서 나머지 토지를 계속해서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이 생겼지만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대상이 되고 세 번째는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이때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 등록상 시킬 수 있는 것이 예외 규정 세 가지라고 배웠습니다. 이거 세 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뜻은 뭘 의미하느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임야인 체지만 등록을 어디에 해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넘어오는 경우 세 가지 있어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럼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소유자가 60일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등록 전환시키면 주인 바뀔까요? 소유자? 안 바뀌겠죠? 그럼 집은 어떻게 정할까? 집안은 똑같아요.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더라. 그 다음에 측량 실시해요. 그럼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구하고 좌표를 구하고 면적을 구하게 되어 있는데 면적 구할 때 면적이 허용 5차 이내 어떻게 하시라고 배웠고 5차 이내가 나오게 되면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등록하더라. 허용 5차 초과하는 경우는 임야대장의 면적하고 임야도의 경계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이렇게 아까 한번 떠드는 게 있었죠? 여기까지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등록전환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또 문제 한 두 개 또 풀어보게 되면 넘어가서 페이지가 24페이지에 1번에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의무규정 맞나요? 맞고 두 번째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지목 밖의 원칙적인 규정이고 세 번째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았나요? 이게 지목 안 받게 된 예외 규정 두 번째 것이고 4번의 경우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5차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틀렸죠? 임야대장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전환될 면적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고 5번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촉탁하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
예, 신규 등록만 축탁 안 하니까 그거 하나 뺀 나머지 축탁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번의 경우는 임야대장 등록지 토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한다. 신청할 게 아니라 직권 정정해야 되니까 1번 틀린 말이고요. 2번의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 대상이 된다. 맞고. 세 번째,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의뢰해야 한다. 측량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측량 안 하는 거 2개 빼고 측량 다 들어가니까 반드시란 말 들어가면 갸우뚱 하지 마시고 등록 전환 측량을 반드시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이다. 이 원칙인 대상 토지 맞고요. 5번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기 등록된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한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 보게 되면 합병이란 지적금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필지로 합치는 게 합병입니다. 합병은 물어보는 게 합병 요건밖에 안 물어봐요. 합병할 수 있냐 없냐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합병하는 얘기는 하나의 필지가 되는 거죠. 그럼 1필지가 되긴 조건이 있었어요. 아까 몇 가지 있었어요? 6가지. 지번부여지역 같아야 되고 지목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아야 되고 집안 연속돼 있어야 되고 축척 같아야 되고 등기 여부 같아야 돼요. 이건 기본에다가 4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것이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 지번부여 지역이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다요. 두 번째, 지목이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 없고, 세 번째,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 없고, 네 번째, 축척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 없고, 다섯 번째, 집안 연속되지 않은 경우는 합병할 수 없고, 여섯 번째,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 등기 여부 다르네요. 합병할 수 없다까지는 답은 안 돼요. 너무 쉬우니까. 이제 7번이 가장 중요한데 7번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등기 이외에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없다. 일단 여기까지 우선이에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여기가 참 중요한데 합병할 당시에는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합병할 수 있는 원리는 소유권 합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합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합병할 수 있고 임차권 합병할 수 있으며 지역권 합병이 가능하다. 이때 지역권의 경우는 승역지 지역권만 대상입니다. 여기 합병할 수 있다와 없다의 기준 권리예요. 여기 안에서 합병할 수 있겠지만 없으면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합병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이 안에 없으니까. 그럼 압류 합병할 수 없다. 가압류도 합병할 수 없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도 합병할 수 없고 가등기도 합병할 수 없으며 유역지 소유권 합병하지 못해요. 환매 등기이건 신탁 등기이건 등등등 다 합병이 안 됩니다.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권리만? 5가지 권리만. 소유권하고 사용, 수, 이카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이 4가지가 대상이에요. 여기 없으면 합병이 안 된다 잡아놓으시고 그럼 원칙대로 가게 되면 저당권 합병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저당 합병할 수 없죠. 없지만 예외 규정이 저당권의 경우에 단서를 달아줘요.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원인 연월일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요 3가지가 동일한 경우는 합병 신청을 인정해 주는데 이 동일한 저당권을 뭐라고 불러요? 네, 오케이. 동일한 것을 창설적 공동 저당은 합병할 수가 있다예요. 여기 합병할 예외 규정입니다. 그럼 요 3개가 동일한 건 뭐만 대상이냐? 저당권만 대상이에요.
요 세계화동이랑 뭐 가압윤이 세계화동이랑 가등긴 이런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것만 돼서 합병할 수 있으니까 5가지 원리에다가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2개는 합병할 수 있다 해서 잡아놓으시고 요거 외엔 합병이 안 됩니다. 7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8번의 경우는 이제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의 경우 합병할 수 없다는데 합병할 때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합병할 때 합병할 토지 안에 분할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순서가 선분할 후 합병이에요. 뭐부터 먼저 하시라고요? 분할보다 먼저 하나 합병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럼 선분할 후 합병 순서로 오는 것이 원칙인데 그럼 분할하기 전까지 합병을 못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단서조항에서 합병 신청과 토지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가 붙습니다. 원칙은 뭐가 먼저고? 선분할 후 합병이 원칙인데 단 예외 규정 동시 신청까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 분할 전까지는 합병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경우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합병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 정리, 경지 정리 또는 축척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도 합병할 수 없다 해서 사업 시행 등 안과 밖도 합병이 안 됩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반드시 세분하고 넘어가시고 펼쳐보게 되면 합병은 원칙에 신청하는 의무가 있느냐? 원칙은 의무가 없습니다. 하건 말건 소유자 재량상이지만 예외로 신청 의무가 따르는 것이 합병은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인 반면에 예외 규정은 크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 공동주택 부지하고 또 하나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등에서 공공용 토지가 있는데 공공용 토지로 인정되는 지목이 몇 가지가 있더라? 11가지 만들어집니다. 이 2가지에 해당할 때는 60일 내 합병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에 따라 붙어요. 근데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일단 도로가 있었고 하천이 있었고 제방하고 국어가 있었고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까지 공공사업용 토지예요. 8개에다가 3개만 더 하시면 돼요. 공원하고 공장용지하고 체육용지까지 11개에 해당하는 경우는 60일 내에 합병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2가지 기본적으로 참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리를 써보게 되면 합병은 주인 안 바뀝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고 지번은 선순위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측량 실시해요? 측량 실시하지는 않겠죠? 그럼 합병하면 경계 바뀔까? 좌표 바뀝니다. 면적 다 바뀌되 측량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더하면 되니까. 합병을 통해 필요 없게 된 경계와 좌표는 말소 지워서 없어질 것이고 면적을 더해서 커지니까 바뀌긴 바뀌되 측량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근데 합병 문제 하나 풀어보게 되면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합병할 수 없는 거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는 합병할 수 있는 거 찾으라는 얘기죠. 1번이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고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도 합병할 수는 없습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같은 경우 요건 합병할 수 있으니 답은 3번이고 4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고 5번이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합병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잠깐 쉬셨다가 3개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